모집단 분포가 모르면 표본포는 야, 이게 뭐냐? 무슨 얘기냐면 모집단 있죠? 모집단 분포를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로 한번 알아보자. 첫 번째가 뭐냐면 정규 분포이냐, 정규 분포. 모집단 분포가 정규 분포일 때와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닌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모집단의 분포가 뭐냐에 따라서 표본의 분포도 표본 평균의 분포도 뭔가 디펜던트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생각해 보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여기서 뽑은 표본들의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를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생각, 정규 분포가 아니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는데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뭐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모집단 분포와 상관없이, 여기에 키포인트지. 모집단 분포와 상관없이 이 분포는 표본 평균의 분포는 뭘 따라? 정규 분포를 따른대. 얘가 모집단이 뭐 균등 분포든 모집단이 포화성 분포든 모집단이 뭐 지수 분포가 됐든 모집단이 무슨 분포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요 안에서 샘플링해서 뽑은 샘플들의 평균의 분포는 뭘 따라?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정규 분포를.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런 것을 라플라스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표시한 게요. 모집단 분포에 대한 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X라고 하는 우리 모집단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을 따른다. 얼마로? 평균은 뮤, 그 다음에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따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집단 분포예요. 이건 정규 분포구나. 모집단이. 그랬을 때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는 어디에 따르냐? X바라고 하는 얘의 확률 분포는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우리가 계산했듯이 아까 앞에서 계산했듯이 평균은 뮤가 되고 모집단 뮤가 그대로 되고 분산은 모집단 분포 시그마 제곱에서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것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 부분입니다. 지금. 정규 분포 때는 그래요. 정규 분포가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정규 분포가 아닐 경우는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표본의 크기를 충분히 많이 해주면 한 30 이상으로 봤대요. 그래서 충분히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라고 하면 이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라플러스가 증명을 했고 라플라스가 증명한 이것을 중심 극한 정리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모집단 분포가 정규 분포일 땐 수학으로 벌써 이미 정의했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닌 경우에도 여러 다른 분포일 때도 조건이 하나 있어. 표본의 크기가 크면 많이 여러 막 뽑아가지고 하면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라고 하는 것을 라플라스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증명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또 쓰면은 아닌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n이 되고 뮤 그다음에 n분의 시그마를 따르더라 정규 분포를 그대로 따르더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이 의미는 정말 중요한 의미이고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표준화가 가능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방법은
바로 이 Z 스코어로 이 도구를 통해서 표준화가 매핑이 된다고 그랬고요. 이 Z 스코어를 통해서 표준화가 되면 표준 정규 분포 N을 따르는데 그때 평균 0, 분산 1이 되는 평균 0, 분산 1이 되는 표준 정규 분포로 따르게 된다. 이걸로 따른다. 이게 가능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 확률 공식으로 다 이제 문제를 또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라플라스는 수학으로 풀었지만 우리는 컴퓨터로 모의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지금 모의 실험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 7장에 여기 모의 실험에 의한 분포 이 부분을 보면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 키포인트만 얘기하고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 장에서는 균등분포 따르는 이항분포, 정규분포 뭐 이런 거를 다 난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자,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결론부터 한번 갈게요. 쭉 가보면 결론부터 가보면 이거요. 표본의 크기와 표준 오차에 대한 모의 실험.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계산하는데 표본의 크기가 n인데 표본을 많이 뽑을수록 표준 오차는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러냐라는 걸 프로그램으로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 예제 7-1. 그래서 그 분포는 균등분포가 나오게끔 난수가 그러니까 모집단의 분포가 균등분포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분포가 아닌 거야. 균등분포 따르는 난수 5개를 생성해서 평균 계산해. 그런 다음에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거야. 이랬을 때 오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두 번째 있을 때는 난수 10개를 더 많이 생성했어요. 네, 생성하고 그때 평균을 계산해. 네. 자, 그다음 점점 반복 해서 표본의 크기를 5부터 시작해서 95개로 계속 늘려가면서 한번 발생한 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드는 이렇게 아까 위에서 얘기한 그 방법을 지금 코드화 시킨 거죠. 코드 한번 보면 어레인지가 지금 X축을 지금 계산해야 되니까 5부터 시작했나요? 기억나세요? 5부터 100까지 스타트 앤 엔드 포인트 그 다음에 스텝이잖아요. 5씩 증가하는 게. 그래서 X를 하나 넣었군요. 그래서 5, 10, 15, 20 이렇게 해서 증가하게끔 X를 넣고 그 다음에 시드가 변경 안 하게 시드 값 줘서 10으로 고정시켜서 시드를 또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X의 크기를 제로 값으로 받는 그래서 왜냐하면 각각 크기가 증가하면서 5, 10, 15, 20 하면서 표준 편차를 우리가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샘플 스탠다드라고 하나 제로가 일단 다 있는 그냥 그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다음에 포를 통해 가지고 X 이제 돌리게 되는 거고요. 이제 100개에 대해서 샘플 민을 구하고 그 다음에 유니폼 여기 RVS가 바로 이게 유니폼이 균등분포거든요. 그래서 균등분포 샘플을 난수를 발생시키는 거고요. 균등분포 샘플을 발생을 시켜서 그 하나 샘플을 넣고 그놈 샘플의 민값을 구해서 그 평균이죠. 샘플의 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의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된 거고요. 예. 그런 다음에 계속 돌리는 거죠. 100번. 100회 돌리고. 예. 그래서 5개 뽑은 거가 들어가서 100번 지금 이렇게 해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가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이렇게 된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다시 말하면 표본 오차를 플로팅을 한 거죠. 플로팅. 여기서 나온 거를 여기 플로팅을 하게 되면 5번 해가지고 100회 돌린 거는 오차가 이렇게 0.12나 나요. 근데 점점 반복을 많이 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만들니까 오차가 점점 줄어들더라라고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린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팅을 해봤고요. 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 다음에 중심극한 정리에 대한 모의 실험은 이제 거기 바탕으로 해서 중심극한 정리가 뭐예요? 정규분포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이 표준 정규분포 얘를 따르는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균등분포를 사용할 거거든요. 마찬가지 확률 변수 100개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고 각각 배열에 저장하는데 이 과정을 1000번 반복해서 배열에 저장해서 1000개의 평균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는 그런 형태.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니폼 그다음에 시드 주고 1000개의 민 어레이를 준 거고 그다음에 베리언스 1000개 주고 얘를 1000번 돌렸죠. 그래서 1000번 정도 돌려서 유니폼에서 샘플을 뽑아가지고 개의 평균을 저장시킨 거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얘가 거의 정규분포와 비슷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인 거고, 요거 하나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지? 그런데 이거 한번 해보고요. 요 사이즈를 그러니까 다른 콜앱에서 밑에다가 다시 요거 카피를 다 한 다음에 위에 이거 이 부분을 다 카피한 다음에 요 1000개만 이 1000번 도는 게 아니라 1000을 10으로 해보세요. 10. 요 10으로 한번 해보고 또 카피해가지고 100으로 한번 해보고 100개 이걸 100으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 1000개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 다음에 10,000개 이렇게 바꿔보세요. 한참 걸려도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이 10으로 했을 때는 어떤지 이게 정규분포가 안 나와요. 이렇게 들쑥들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막대기가 10개 하면 100개 정도 해도 얼추 막 이렇게 나와 막. 근데 커지니까 얘가 정규분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가 이 크기를 늘려가면 갈수록 정규분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해보면.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가 파이썬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정규분포가 되는구나. 우리가 분명히 균등분포를 뽑았는데 유니폼을. 그래서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니더라도 뭐가 크면 표본의 크기가 크면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는 어딜 따라?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는 게 뭐야? 중심 극한 정리. 누가? 라플라스가. 중심 극한 정리가 된다는 라플라스.